저는 불교미술 작가 황두현이라고 합니다. 불교미술을 배우고 이제 익혀서 주로 불화를 그리면서 살고 있는데 요 근래 한 3, 4년 전부터는 좀 새로운 작품, 좀 현대적인, 좀 모던한 감성의 불화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얼핏 보면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현대미술을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전통적인 작업만 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쓸 수 있는 언어는 굉장히 전통적인 문양과 색을 쓰거든요. 사실 분해해보면 사실 굉장히 전통적인 기법과 문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큰 외관은 좀 현대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되게 전통적인 언어로 그린 그림입니다. 전통적인 불화에도 무채색으로 그려진 불화들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종종 쓰는 기법이긴 합니다. 예전에 이제 경변상도라고 하죠. 그런 고려시대 때나 아니면은 그런 데 만들어진 감지에 그려진 이제 금리로만 돼 있는 그런 것도 톤은 사실 색은 없고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검은색 느낌의 종이에 백묘나 아니면 금선묘로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그려진 그림들도 이제 속칭 뭐 이렇게 먹탱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그림들 보면 거의 모노톤으로 그려진 불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제 딱 특정해서 사실 해와 달을 그리고 싶어서 그렸던 건데 이 그림을 그릴 쯤 해서 되게 일상에 많은 변화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갑자기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돈을 벌지 않는 그런 생활을 처음 하게 됐는데 20대 이후로는 거의 그런 생활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상이 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쫓기는 마음도 있었고 내가 지금 거의 4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이렇게 생활해도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와이프하고 이제 장거리 운전 중에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낮에는 해가 있었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해가 지고 달이 떴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대답을 그러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한 대답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래 달이 예쁘네 이런 말이 이제 사실은 옳은 대답일 텐데 왜 두려울 게 없나라고 이렇게 없다라고 대답했는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계속.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일상을 딱 자각하고 나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우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관이라는 걸까? 약간 그런 걸 체험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느낌을. 그래서 해와 달을 그려야 되겠다. 근데 그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인 전통 문양과 전통 기법으로 이제 표현했던 거죠. 예. 일상을 보는 특별한 시각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 주변의 일상에서 그냥 예뻐 보이는 것들을 거의 소재로 삼았고 특별히 그렇게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 지나고 놓고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전시에 이제 들어갔던 그 화제라고 하죠. 화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신혼이라는 코드하고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혼이었기 때문에 신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였던 것들에 이제 전통 문양을 대입해서 그리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전 때 이제 장난감이라는 그 테마를 잡은 거는 결국에는 아기하고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육아에 막 한참 바쁠 때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아기가 처음 가지고 놀았던 그 물오리 장난감. 보통 그 오리 작품을 이제 러버덕이라고 많이 오해하시는데 러버덕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사실 저희 애기가 가지고 놀았던 그 물오리 장난감에 저희 애기 얼굴을 넣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시에서 이제 썼던 코드는 사실 거의 그 육아라는 거의 코드가 맞춰져 있어서 그때그때 어떤 제 일상을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담았던 것 같아요. 지나고 놓고 보니까. 음. 지금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이제 주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말에만 이제 그 불화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주중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가사노동과 아기를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주부라고 소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만약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작업하는데 할애했다면 아마 작가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작업은 잠깐 쉬고 있는 거에 가깝고 거의 대부분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기획을 하거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한 건 굉장히 많이 여러 건들이 있어요. 사실 하고 싶은 그림들은. 근데 그 중에 하나 제일 그리고 싶은 지금 다음 주제는 사실 혐오라는 거예요, 혐오. 그래서 이거는 제 일상하고는 좀 사실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일상을 그리는 거에서 이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뭔가 제 세상을 이제, 제 생각을 세상에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삼겠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좀 혐오라는 거, 혐오가 무엇일까 하는 걸 좀 고민을 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고, 뭐,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작가들이 다 마찬가지로 생각할 거예요. 내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리고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작가들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좀 알 수 없는 압박감도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도 보여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얼마든지 참여하고 싶고, 그리고 또 영광스럽고 또 고맙죠.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저한테 주어졌다는 자체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사실 두 번째 전시 기간, 개인전 때, 두 번째 개인전 기간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그림을 못 그리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물론 편찮으시긴 했지만,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서,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무도 안 계실 때 혼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두 번째 개인전했던 작품들을 포장하고 난 이후에 꺼내는 것조차도 사실 꺼려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육아라는 핑계도 있지만 좀 당장 이거를 내가 계속 하는 게 왠지 모르게 그냥 당연히 그러진 않겠지만 아버지한테 재수롭고 내까짓 게 뭐 자꾸 작가라고 이렇게 깝죽거리는 것 같고 그냥 일이나 하고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그냥 노동자로서의 삶이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자꾸 그런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중간한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작가와 어떤 굳이 따지자면 음, 노동자 또는 뭐 법자와 작가의 중간 좀 있는 것 같아요. 법자도 나쁜 것도 아니고 작가가 뭐 특별히 귀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하루빨리 좀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